케인은 기록을 남겼지만 소니는 영혼을 심었다. 떠난 지 4개월 만에 증명된 넘버 제로의 대체 불가한 품격. 2025년 12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라커룸.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었다. 하나는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나며 개인의 영광을 위해 완벽한 커리어를 완성하려 했던 해리 케인의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17년 무관의 사슬을 끊고 돌아와 웃으며 후배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손흥민의 그림자였다. 이날 밤 공기는 여느 때보다 매서웠지만 라커룸은 이례적인 온기로 가득했다.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로 거둔 3-0 완승 덕분만은 아니었다. 익숙한 7번 유니폼이 아닌 롱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들어섰을 때 그곳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선수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듯 그를 얼싸안았다. 이 훈훈한 가족 상봉의 현장에서 손흥민은 특유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미키 반더 벤 맥기 밴더 번을 향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내 골이 네벌리전 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이 가벼운 농담은 단순히 70m 질주골에 대한 비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피를 찾아 떠난 자 케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끝까지 남아 지켜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품격의 과시였다. 왜 케인의 동상은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창고에 있는데 손흥민의 농담 한마디에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가? 그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본다. 푸스카스의 품격 그리고 전곡을 찌른 농담. 라커룸 한 구석, 경기 후 상의를 탈의한 채 휴식을 취하던 미키 반더 벤에게 손흥민이 다가갔다. 오랜만에 재회의 포옹을 나누는 평범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손흥민은 대뜸 짓궂은 미소와 함께 후배의 전곡을 찔렀다. 내 골이 네벌리전 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이 짧은 농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웃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상징성이 담겨 있었다. 시계를 잠시 한 달 전으로 되돌려보자. 반더 벤은 챔피언스 리그 코펜하겐전에서 수비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스피드로 약 70m를 질주하며 환상적인 솔로 골을 터뜨렸다. 당시 옵타업트가 집계한 그의 최고 속도는 시속 37.38km.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인 디 애슬레틱과 스카이 스포츠는 즉각 반더 벤이 손흥민과 같은 골을 넣었다 밴더 벤 선라이고며 흥분했다. 손흥민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2019년 71.4m를 단독 질주하며 무려 7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FIFA 푸스카스상을 거머쥐었던 자신의 벌리전 원더골. 손흥민은 후배의 활약을 단순히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전설적인 기록을 소환해 유쾌한 비교 선상에 놓은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화술이자 이른바 캡틴 유머 캡틴 휴머의 정수였다. 첫째, 후배의 성취 70m 질주골을 자신의 최고 업적과 비교해 줌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최상급 칭찬이다. 둘째, 동시에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어봤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이 팀의 오리지널 대 오리지널임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여유다. 반더 벤은 당황한 듯 폭소를 터뜨렸다. 평소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팀이 힘들 때 우리를 진정시켜주는 존재라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반더 벤이다. 그의 웃음 뒤에는 감히 제가 어떻게 형님의 아성을 넘겠습니까? 라는 듯한 존경심 섞인 인정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굳이 무게를 잡으며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이 뼈있는 농담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여전히 토트넘 선수들이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거대한 이정표 벤치마크임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손흥민이 북런던에 남기고 떠난 유산이 단순히 슈퍼골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반더 벤과의 대화가 월드클래스의 기량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두 선수의 고백은 그가 남긴 보이지 않는 정서적 유산의 모셔널 레거시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다. 단 45분이면 충분했다. 쿠두스가 GOAT를 외친 이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그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하메드 쿠두스 모하메드 키우르스의 사례는 손흥민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2025년 7월 10일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쿠두스가 손흥민과 훈련장에 머문 시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다. 손흥민이 8월 초 팀을 떠났기에 두 선수가 실전에서 발을 맞춘 시간은 프리시즌 친선 경기 단 45분이 전부였다. 물리적인 시간만 놓고 본다면 두 선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에 불과했다. 하지만 쿠두스는 최근 영국 매체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주저없이 손흥민을 향해 레전드 라칭하며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 클럽을 어떻게 대표해야 하는지, 그리고 클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쿠두스가 기억하는 손흥민은 화려한 득점왕이 아니었다. 시즌은 길고 여정은 험난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계속 나아가라며 불안해하는 신입생의 어깨를 잡아주던 따뜻한 주장이었다. 해리 케인이 압도적인 공격 포인트로 토트넘을 이끌었다면 손흥민은 단 45분만 함께 뛴 동료조차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압도적인 인품으로 라커룸을 지배했다. 쿠두스가 SOM과 더 오래 뛰지 못해 너무 아쉽다고 토로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위대한 리더를 잃은 상실감의 진짜 고백이었다. 이러한 상실감은 손흥민의 양아들이라 불리는 18세 신성 아치 그레이 어치 그레이에게서 더욱 진하게 묻어났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그레이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왜 문자를 안 했냐며 귀여운 투정을 부린다. 이것은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낯선 런던 생활에 적응하도록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 챙겨주던 친형에 대한 그리움이자 마음을 의지할 곳이 사라진 막내 동생의 투정이었다. 그렇다면 고작 45분을 함께 뛴 쿠두스와 18세 막내 그레이는 왜 이토록 손흥민에게 매료되었을까? 그 해답은 경기장 복도에서 포착된 리샬리송과의 짧은 농담 속에 숨겨져 있었다. 손흥민이 스스로를 레전드가 아닌 숫자 0이라 칭했던 그 순간 우리는 그가 요리스나 케인 같은 이전의 주장들과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랐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넘버 0의 미학, 토트넘이 잃어버린 영혼, 리샬리송의 농담, 그리고 손흥민이 정의한 숫자 0. 경기장 복도에 걸린 유로파 리그 우승 퍼레이드 사진 앞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브라질 출신의 악동 리샬리송이 사진 속 자신을 가리키며 레전드라고 너스레를 떨자 손흥민은 웃으며 자신을 넘버 0라고 칭했다.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손흥민 리더십의 본질이 숨어있다. 보통의 선수들은 넘버 1, 1 되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스스로를 0이라 칭했다. 숫자 0은 비어있는 수이지만 동시에 모든 숫자의 시작 오리진이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 인피니티를 의미한다. 동료 위에 군림하는 1인자가 되기보다 동료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0의 공간이 되어주기를 자처한 것이다. 요리스, 케인, 그리고 손흥민, 이별의 온도가 말해주는 것 손흥민이 넘버 0로서 팀의 기반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은 그가 떠난 후의 풍경을 다른 레전드들과 비교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위구 요리스는 씁쓸하게 퇴장했고 해리 케인조차 영상 메시지 하나로 급하게 이별을 대신했다. 반면 손흥민은 현역 선수임에도 런던 거리에 벽화 뮤럴가 그려지고 경기장 내부에는 모자이크 작품이 영구 전시되었다. 이는 손흥민이 남긴 족적이 단순한 기록 스탯을 넘어 구단의 문화 컬처 그 자체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꿀 떨어지는 눈빛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 써. 이날 라커룸에서 포착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은 페드로 포로, 드라구신 등 동료들이 손흥민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팬들은 이를 두고 꿀 떨어지는 눈빛 허니 드리핑 아이스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일말의 갈증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은 위기에 처했을 때 라커룸의 공기를 바꿔줄 중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그 애틋한 눈빛은 그들이 지금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팀의 영혼 소울임을 무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과 기록으로 정의할 수 없는 넘버 0의 품격.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진짜 유산이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서두에 언급했던 그 가벼운 농담이 실은 얼마나 무거운 왕의 선언이었는지 확인해보자. 떠난 뒤에야 비로소 증명된 대체 불가의 존재감. 이날 토트넘은 3-0 완승을 거뒀지만 팬들과 선수들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반응한 순간은 골이 터진 순간이 아닌 롱코트를 입은 옛 주장을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이었다. 우리는 흔히 축구 선수를 평가할 때 숫자에 집착한다. 득점 수, 어시스트 수, 이적료의 규모. 그런 통계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는 해리 케인의 득점 기록이 토트넘의 역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징성 셈볼리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그 누구도 손흥민의 아성을 넘볼 수 없다. 그는 모두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려 할 때 끝까지 키를 잡았던 선장이었다. 그리고 기어이 17년 동안 구단을 짓누르던 무관의 저주를 자신의 발끝으로 끊어내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역사적 인물이다. 모하메드 쿠두스가 그를 GOAT라 칭송하고 아치 그레이가 친형처럼 따르며 미키 반더 벤이 그의 짓궂은 농담에 수줍게 웃음 짓는 이유는 명확하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손흥민을 바라보던 그 신뢰 가득한 눈빛은 연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심점이 사라진 시대에 진짜 리더를 다시 만난 안도감과 존경심의 발로였다. 다시 글을 시작했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손흥민은 반더 벤에게 물었다. 내 골이 내 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반더 벤은 웃어넘겼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기술적으로 더 빠른 골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벌리전에 70m 질주가 주었던 전율, 그리고 그가 10년 넘게 이 팀에 헌신하며 쌓아 올린 위대한 서사를 뛰어넘는 골은 아마 오랫동안 나오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단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Form is temporary, class is permanent. 손흥민이 반더 벤에게 건넨 농담은 그 영원함을 증명하는 가장 유쾌하고도 강력한 선언이었다.